자, 오늘 우리 K 증시는 상승장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 하락,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요 두 가지만으로도 정말 난이도 일자리 그런 쉬운 하루였는데, 거기다가 어제 많이 올랐던 테마들은 오늘 그대로 다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반대로 어제 제일 많이 떨어졌던 쪽이 오늘은 상승폭이 제일 컸던, 그야말로 떨줍 올팔까지 믹스된 그런 수요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그 와중에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강했던 테마는 바로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요런 매물을 모두 소화해버리고 오늘 새벽 마침내 4%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얘기했잖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은 AI를 거의 제2의 달러 패권처럼 여기고 이걸 워싱턴과 월스트리트에서 손잡고 어떻게든지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거기다 바클레이즈에서 Don't fight the Fed와 함께 Don't fight the AI 이것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간밤 미국 경제 지표들이 또 하나같이 예상에 못 미친 지표 실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연준 금리 인상을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갔구나 이런 반응을 불러와가지고 달러를 비롯한 안전자산들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근데 면면을 좀 보자면은 이번에 나온 7월 9인 이직 건수 졸츠 보고서 이거는 뭐 이제 미국도 그 7월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고용 관련 지표들은 좀 계절성을 탈 것으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직이든 구직이든 어차피 뭐 지금 휴가철이니까 끝나고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좀 시들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8월 소비자 신뢰지수까지 예상에 미달을 한 거예요. 컨퍼런스 보드 발표치가 106.1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가 116이었으니까 뭐 그야말로 빅 미스, 휴지 디서포인먼트죠. 또 거기다가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 지수는 5달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특히 이제 10대 주요 도시 주택가격이 전달보다 0.9%나 올라가지고 소비자 신뢰 떨어져, 고용도 잘 안 돼. 근데 주택가격은 올랐어. 이러니까 이제 또 역시 이것도 악재였죠. 하여튼 이런 조합을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미국 경기가 드디어 유동성을 다 빨아먹고 다시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야야 쫄지 마 18, 우리보다 연준이 지금 더 초조해 이러면서 연준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이라고 이걸 호재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게 이제 우리 K 증시까지 오늘 훈풍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아니 물론 뭐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이런 월가 전통의 증시 격언도 있지만, 하여간 지금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K 증시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 하락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꼴 못 본다. 나 못 받아들인다. 이런 센티먼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처럼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뭐 흔들기, 개미 털기, 또 공매도로 바짝 겁준 다음에 저가의 주식 뺏어가기 이런 게 안 통하죠.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총알을 풀로 장착하고 거기다가 이를 악물고 합심해가지고 주가 방어하는 이런 상황은 K증시 역사상 사실상 처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폴핏 캐피탈의 크리스 바르토 애널리스트는 썸머랠리의 피로감이 순식간에 피로 회복, 자체 회복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놀랍다면서 이제 월가 메이저 기관 트레이더들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8말 9초, 그러니까 이제 8월 말에서 9월 넘어가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리밸런싱 할지 고민할 시기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HSBC의 투자 전략가 맥스 캐트너는 최근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냉각되고 있는 게 위험 자산, 특히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기에 마땅한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랑 주가 수익률이 동시에 올라갔던 썸머랠리의 그런 이상 증상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이제 그 바로미터가 바로 이제 AI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반등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제 그 내일 뉴스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가 지금 미국 의회에서 AI 그 인공지능 포럼을 조직하고 있는데 여기 출범일이 9월 13일이고 참석자로는 뭐 엔비디아 젠슨 황 물론이고 그다음에 오픈 AI 샘 알트먼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미국 빅테크 중에서 AI 밀고 있는 이런 곳들, 거기다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여기 참석한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글쎄 그런 챗 GPT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미국 IT 기업들하고 똑같이 인공지능 관련 기업으로 수평선상에 놓을 수 있나 생각해 봤는데, 뭐 굳이 말하면 자율주행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아예 이제 직접 그 고객들한테 챗 GP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하고는 조금 집중도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로 이 소식이 떴습니다. 뭐냐면은 테슬라가 거의 슈퍼컴퓨터급의 인공지능 AI 클러스터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 GPU가 10,000개가 들어가고 현존하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우월한 그런 장비를 지금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대요.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그 FSD, Full Self Driving, 이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 컴퓨팅 장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올해하고 내년 각각 20억 달러씩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바론스지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테슬라 측의 입장을 물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네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막 왠지 감추는 거 보니까 진짜일 것 같고 막 이런 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현재 집권당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가 추진하는 AI 포럼이 9월 13일인데 그때 만약에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대량 쇼치거나 아니면 주가를 잡아뜨린다고 하면 이게 과연 그 싸우자는 거밖에 안 될 텐데, 그쵸? 그러나 이렇게 지금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까지 이걸 알고 있을 때가 바로 산드라박 머리, 한기범 형님 두피 여드름, 남산타워 피레침일 수 있다는 거는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식은 위험자산이니까. 런하 반갑습니다. 중국의 1, 2, 3위 부동산 업체가 전부 자빠질 위기에 처하자 왕서방이 과감하게 짜장면을 먹여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말씀드린 지 딱 일주일 만에 마침내 오늘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중화권 매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중국 상해지수,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저는 좀 어떻게 보냐면은 이번에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해가지고 당연히 어떤 딜을 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겉으로 공개된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통상 문제를 협의할 기구를 만든다는 거고 또 약간 그 반반 무마니격으로 조금만 이제 공개된 거는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반도체에 있어서만큼은 대중국 규제를 안 풀어준다. 요거였고 그럼 이제 아예 감춰져 있는 그 내막에 있는 뭔가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미국이 자기네 국채 2위 보유 국가인 중국이 요새 자꾸 미국채를 내다 팔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짜증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 니네 이제 미국 국채 좀 그만 내다 팔어 그만 좀 내던져 그러다가 니네 미국채 수량이 너무 부족해도 또 니네 금융 공격당하고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이러니까 중국이 아니 지금 당장 우리 부동산 시장이 위험해가지고 또 경기 부양할 자금도 마련하고 그러려고 남아도는 미국채 좀 팔아가지고 돈 마련하겠다는데 뭔 문제라도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야야 그러면은 우리가 위안화 숏이나 중국 관련 자산들 하방으로 때리는 걸 좀 막아줄 테니까 니네도 미국채 팔아가지고 돈 만들지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위안화를 풀어라. 대신 니네 제일 큰 걱정이 그거라며 이러다가 위안화 가치 이제 똥유지 될까봐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우리 미국채 가치 지키듯이 니네도 그런 위안화 가치 보호하는 거 우리가 굳이 해치지 않고 다 인정해 주겠다. 요런 모종의 어떤 그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미중 통상장관회담 끝나자마자 곧바로 중국은 인민은행발 유동성 공급에 착수하는 게 아닌가. 자, 이 소식을 조지 소로스가 싫어합니다. 한번 위안화 숏 공격 대량으로 나가다가 이제 중국 당국에서 거의 미제의 승량이 격으로 이제 처단하려고 해가지고 결국 둘이 화해를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그 털어먹으려는 헤지 펀드들이 막 입맛 다시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 사람들 한 가지 걱정이라면 이제 시진핑이 그 돌발 행동할까봐 그럼 이제 그 대만 침공하든 뭐든 그 욕을 자기네들이 대신 먹을까봐 일단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야 니네 왕서방 건들지 마라 당분간 아니면 그 영화 친구 그 대사처럼 야야 오늘 아버지 기일이란다 보내줘라 뭐 이렇게 이제 커버치고 나선 거죠. 그 와중에 워런 버핏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또 하나 꺼내보자면은 원래 뭐 이 양반이 가치 투자의 달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우리 K 마바라들이 주식 팔아먹기 위해서 선동한 거고 또 전 세계 1위 주식 부자인 워런 버핏이 하는 게 바로 장기 투자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해놔야 지네들이 종목 추천한 거 막 손실나도 사람들이 막 지랄을 못 하거든. 근데 실제로 워런 버핏은 단기 투자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변동성이 큰 아시아 주식은 더더욱 그렇게 단기 모멘텀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데 뭐 2000년대 초반 우리 포스코를 비롯해가지고 한국 주식 약간 뭐 시시코너 지나가다가 들른 것처럼 그렇게 먹고 갔죠. 그 다음 이제 대만 TSMC도 작년에 6천만 주 넘게 샀다가 올 초에 5천만 주 팔았고 나머지도 이제 1분기 중에 다 익절하고 손 털었죠.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이 2008년부터 지금 거의 15년째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주식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질문하고도 교집합인데, 그러면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한 유일한 전기차 제조사가 어딘지 아세요? 뭐 테슬라, 니콜라, 루시드? 전혀 그런 미국 회사가 아니고요. 바로 중국의 비아디입니다. 그것도 비아디 지분을 한때 20%까지 보유한 거의 2대 주주격이었고, 여전히 비아디는 뭐 비중 조절만 하고 TSMC처럼 싹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워런 버핏입니다. 근데 그 비아디가 이번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 109억 5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조 원을 벌어들여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4% 실적 증가에 플렉스를 정말 과시했습니다. 여기다가 매출 총 이익률이 18% 나와가지고 거의 테슬라에 필적하는 수준이었어요. 이제 테슬라처럼 배터리부터 이제 차체까지 그리고 판매까지 다 하니까 그야말로 수직 계열화의 어떤 중국산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난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70만 대로 작년에 2배를 찍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2분기 인도 대수 46만 대를 압도해버리는 이것도 역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중국이 워낙 글로벌 전기차 최대 시장이니까 내수용 브랜드가 당연히 잘 나가는 게 뭐 맞지 않냐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중국 샤오펑이라고 미국으로 치면 약간 루시드급의 신생 전기차 회사인데, 여기서 디디추싱이라고 하는 중국 차량 공유 앱 회사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로 치면 이제 소카급인데, 여기 스마트카 개발 부문을 샤오펑이 인수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라이벌 기업 간에 어떻게 저런 핵심 분야를 서로 이제 사고 파는 이런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는지 업계에서 말이 많았는데요. 마침내 그 퍼즐이 풀렸습니다. 결국 이 샤오펑하고 디디추싱 둘 다 알리바바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알리바바가 딜을 이제 주선했다는 이런 사실이 뒤늦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알리바바가 그리는 큰 그림은 뭐냐면은, 이 알리바바가 지금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이 또 있거든요. 알리오스라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샤오펑이 자동차 차체 만들고 디디추싱이 거기 전장하고 소프트웨어 심고, 그럼 거기 알리바바의 알리오스가 장착되면서 미래차 한 대가 완성되는, 이게 바로 알리바바의 큰 그림이죠. 지금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 미래차 시장이 이렇게 거의 F1 경기하는 속도로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국내 완성차랑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과연 얼마나 준비가 돼 있나,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K증시 배터리하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만약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뭐 테슬라하고 독3사, 미3사 이런 데가 이제 하이엔드 시장,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애플의 위상으로 올라가고, 대신 나머지 갤럭시하고 샤오미 위상을 중국 업체들이 다 장악해 버린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지금 열심히 그려놓은 꿈과 미래는 수정이 불가피하겠죠. 갑자기 또 약간 음모론격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밖에 앰뷸런스가 터지는. 저를 정신병원에서 픽업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절대 잡혀갈 생각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 증인이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앰뷸런스가 저희 집 앞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굴하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핵심인데, 왜냐면 이제 이게 주행거리를 좌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이오닉 5를 가지고 이제 속초에 갔다 왔는데, 처음 배터리가 80% 충전된 상태에서 서울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속초 도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기저기 뭐 이제 중앙시장도 가서 꽈배기도 사 먹고 대포항 가서 회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배터리 80% 가지고 서울 속초가 왕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충전을 한번 했는데, 뭐 요즘은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보급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급속 충전이 1시간 걸리는 거, 완속은 8시간, 이게 정말 큰 부담이더라고요. 뭐 내연기관은 사실 기름 넣는데 3분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주유소가 전기차 충전기보다는 찾기가 쉬우니까요. 하여튼 근데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은 여기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고가의 그런 광물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CATL이든 과시안이든 하여튼 2차 전지 제조사들이 그 단가가 낮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어요. 뭐 나트륨이야 뭐 약간 좀 더러운 비유를 하자면은 그 모든 짭짤한 맛이 나는 그런 물질 다 들어있어요. 뭐 눈물, 콧물, 막 소변.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이제 병 같은 데다가 쉬를 하면 거기서 나트륨 추출해가지고 배터리가 이제 차가 달리는 동안 충전이 되는 그런 것도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가능하죠. 아니, 그럼 뭐 차 타고 장거리 갈 때는 배터리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뭐 이온 음료하고 막 수박 같은 거 이런 이뇨작용이 있는 거 잔뜩 싣고 다니다가 수시로 먹고 이 밑으로 빼내고 충전하고, 아, 이게 무슨 도대체 그야말로 친환경입니다. 아, 근데 물론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그냥 그 동네 마실용 저가 저속 전기차용 아니면 오토바이 이런 용으로 지금은 이제 쓰고 있는데, 향후 기술 혁신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죠. 거기다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추위에 또 약한 게 최대 약점이잖아요. 근데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영하 20도에서도 90% 이상 전력이 발휘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내 일할 줄 알았다, 뭐 이런 그 범죄와의 전쟁 그 영화에서 최익혈 씨 그 모드로 중국이 뭐 그렇지 싸구려 시장에서나 강하지 뭐 이러기에는, 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거랑 투트랙으로 리튬 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대요. 당연히 성능도 그만큼 세죠. 또 아시다시피 이제 황은 뭐 말짱황이라는 말도 있지만 예전에 그 성냥에도 들어갈 정도로 워낙에 싼 광물이기 때문에 단가도 낮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미완성 기술이고, 이 리튬 황 배터리는 뭐 중국 업체들이 당연히 아직까지는 제일 완성도가 높기는 한데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지금 개발 중에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중국이 한번 어디 꽂히면은 정말 14억 인구가 무섭게 달려드는 그런 저력이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2025년에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생산 능력이 무려 4,800기가와트시에 도달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이 기가와트시 이 단위가 1기가와트시당 전기차 10,000대 분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이라거든요. 그럼 2025년에 4,800기가와트시면은 전기차 4,800만 대 탑재가 가능한 건데, 근데 UBS 리서치에 따르면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예상하는 2025년 전기차 보급량이 1,000만 대 수준이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자기네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를 중국 내수 시장에서 5분의 1밖에 소화를 못 한다. 그럼 나머지 5분의 4, 그러니까 80%는 이제 수출로 전 세계에 갖다 풀린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UBS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렇게 일종의 치킨 게임격으로 이제 팔릴 거는 생각조차 안 하고 공격적으로 생산을 막 늘리는 이유는 뭐 이게 뭐 뻔하죠. 중국이 잘하는 그 인해 전술, 덤핑 전략, 뭐 이걸 노리는 거라고 그러네요. 참 우리 그 중국 덤핑 전략에 당한 게 너무 많죠. 뭐 디스플레이, LED, 폴리실리콘 등등.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1,600억 원을 삭감해 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올해 500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씩 이제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해 67만 대에서 내년 96만 6천 대까지 증가시키게 되는 계획을 또 함께 유지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이렇게 그 전기차 대당 보조금까지 100만 원씩 깎을 정도로 여유가 없나요? 나 정말 쓸데없는 데다 그 돈 퍼다 주는 그런 것만 지금 제 눈에도 널리고 널렸는데, 그거를 지금 파악을 못 하나요? 당장 지자체도 재정 자립도 낮은 순서대로 다 칼같이 감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일수록 보면은 군청, 시청, 도청, 청사 이런 데는 무슨 그 사우디 관공서 이상으로 완전히 그냥 궁전처럼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던데, 그런 거 다 매각시키고 또 필수 민원 인력 아니면 다 재택근무 시켜가지고 사무 공간 최대한 줄여가지고 남는 거는 임대 줘가지고 민간 기업이든 뭐 소상공인이든 임대료 조금씩 내고 쓰게 하라 이거예요. 아니, 그게 빚진 사람의 태도지. 아니 뭐 배째라는 것도 아니고 뭐죠? 아니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거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 재정 자립도 20%대 한 지자체 도청 이번에 새로 지어놓은 거 이거 보세요. 이거 4천억 들어갔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재정 자립도 20%면은 4천억 중에서 800억만 자체 예산이고 3,200억은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아 이게 무슨 진짜 사우디 빈살만 왕궁도 이거보다는 작겠어.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의 뉴스를 미리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가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를 빼먹었네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 오늘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 리서치는 K 양극재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 엑기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보면은
주요 배터리 업체들과의 장기 구매 계약과 하이니켈 화학 부문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K 양극재 산업 환경은 건전하게 유지될 것이다. 또한 동박이나 분리막과 같은 다른 배터리 소재와 달리 요 양극재는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미국 IRA 관련해 가지고는 잠재적으로 이 조건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의 양극재 공급망 통합은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 단기적인 주요 모멘텀은 4월 이후 급락했던 양극재 ASP, 즉 평균 판매 단가가 9월이나 10월에 안정화되면서 4분기부터 2024년 내년까지 출하량 반등을 이끌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결론이 좀 이게 약간 좀 그런데 욕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가감 없이 그냥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 LNF는 매수,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매도. 이제 그래서 이 CT 글로벌 마켓 증권의 K 양극재 선호도 순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최선호, 그 다음이 LNF, 그 다음에 LG 화학, 그리고 비선호가 에코프로 B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CT는 원익 IPS 목표가를 기존 41,000원에서 이번에 4만원으로 하향했고, 대신 투자 의견은 그대로 매수 유지. 다음 이제 JP 모간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은 이퀄 웨이트, 즉 시장 비중. 다음 이제 번스타인 리서치는 삼성 SDI 목표가를 기존 87만 5천원에서 이번에 87만 7천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다음 이제 HSBC가 네이버 목표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오늘 27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자, 내일 8월의 마지막 날인 8월 31일 목요일, 먼저 우리 정부 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일 국무회의에서 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추석 연휴랑 개천절 휴일까지 쭉 붙여가지고 총 6일을 쉬게 되는 게 되죠.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뭐 여행, 항공 딱 그 리오프닝 테마가 이제 수혜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거의 일주일을 놀고 먹다 보면 이제 오빠 나 살쪘지 이거 이제 또 나오면은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또 수요가 몰릴 수 있죠. 참, 근데 그놈의 오빠 나 살쪘지 이 가스라이팅에 심하게 당해본 저로서는 이 비만 치료제가 정말 구세주다. 가만 있어봐. 근데 또 오빠 나 살쪘지 이 질문에다가 비만 치료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지금 나보고 살쪄서 못 봐주겠다는 소리냐, 이게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또 살 하나도 안 쪘다고 지금 완전 말랐어 이렇게 대답하면은 또 요즘 안 그래도 눈 밑에 꺼지고 막 팔자주름 생겨가지고 미치겠는데 누구 지금 염장 지르냐고 또 막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또 개인적으로도 분노가 몰려왔는데, 다시 이제 내일 뉴스로 돌아가서 내일 목요일에 민관 합동 바이오 경제 얼라이언스 착수 회의. 요거는 이제 바이오 2.0 시행에 민관이 함께 힘을 합치자는 취지고, 수출 쪽은 그 바이든 정부의 암 극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 이 관련주, 그리고 내수 쪽은 비만 치료제, 이렇게 이제 딱 갈릴 것으로 보고, 다음 내일 환경부가 수소차 연구시설 현장 방문이 있고요. 다음 내일부터 국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검사비가 현재 5,000원에서 이제 5만 원으로 뛴다.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진단 키트가 또 주목을 받겠죠. 이어서 내일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르헨티나 통상장관하고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아르헨티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반미에다가 최근 브릭스 기구에 가입 신청을 한 나라지만 또 우리가 아르헨티나 10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 하면은 뭐 와인이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이 아르헨티나 염호, 그러니까 리튬 소금 호수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도 아마 이제 중국이나 비엔남, 그 베트남의 대안격으로 배터리 소재 분야 협력이 가능한 잠재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경제 지표는 7월 산업활동 동향하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북한 경제 리뷰 정기물이 발간이 됩니다. 북한 이제 민간 차원 교류라도 좀 문을 열어줘야 우리도 또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길 텐데요. 증시에서는 DMZ 평화공원 이쪽으로 시작을 할 수 있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MSCI 지수 리밸런싱 날이고, 뭐 여기 신규 편입된 종목들은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신규 투자 수요 유입도 있지만 동시에 공매도 세력들도 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상방 하방 둘 다 열릴 수 있다. 그리고 내일 네오위즈가 브라운 더스트 PC 버전 스팀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내일 마침 인공지능 데이터 서비스 기업 클라우드웍스가 스펙 합병 상장일이네요. 다음 내일 이제 주일 미국 대사가 후쿠시마에 방문해가지고 수산물 시식하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의 반응이 중요하겠고, 다음 내일 목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개인소득 그리고 PCE 물가지수 8월분이 공개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